최상병 사건 소식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했다. 직속 여단장의 증언 큽니다.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할 권한이 없어 책임도 없다. 이게 임성근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자, 임성근 사단장이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해병대 1사단 직속 7여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MBC가 7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 왜냐? 이 진술서가 언론사로 왜 들어가냐고요. 이거는 공수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냐면 공수처장을 지금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임명할 거예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이거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여론까지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속도 내야 된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게 MBC로 정보가 흘러들어간다. 이건 확실한 네임덕이고요. 공수처가 새로운 공수처장,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오기 전에 확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7여단장의 진술은 반대예요. 최상병 사망 전까지도 작전 통제권을 가진 육군과의 원격 화상회의 VTC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육군 54단장이 찾아와 작전 지도를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다면서 수색 작업 첫날 7월 18일 현장을 찾아 작전 지도를 한 뒤에 저녁 화상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이미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왜 작전 지시를 해? 직권 남용이죠. 그리고 이건 여단장들끼리 한 대화 카톡 내용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증거도 많아요. 그리고 작전 지시란 문건도 있어요. 문건도 다 나와 있는데도 임성근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내렸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 임성근의 세세한 지시도 이때 나온 거다. 7여단장은 해변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 임성근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 자, 음성도 나오죠.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이거 이미 공개가 됐어요. 7여단장은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란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나마 안전 관련 지시는 우선순위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7여단장이 출발 직전에 임성근으로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의 우선순위를 돌아 복장은 해병대 적색 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 자, 구명조끼를 입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면 이 비극이 없었을 텐데 임성근은 뭐가 중요했냐면 해병대 빨간 티셔츠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해병대의 빨간 티셔츠. 그래야 해병대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정찰모. 물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하는데 모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해병대 티가 나는 복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7여단장은 구명환이나 로프 같은 안전장구를 준비했더라면 물에 빠진 최상병을 구출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안전장구라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해병대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빨간 티셔츠에 정찰 모자를 딱 써야 멀리서 봐도 해병대구나. 해병대가 고생하고 있구나. 활약하고 있구나. 이게 임성근에게는 제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몰랐다는 건 일부 인원의 책임 전가. 자, 7여단장이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라는 거를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책임 전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못난 인간이죠. 자기 책임은 전부 다 발뺌하면서 자기 아래 부하들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게 임성근이에요. 저는 임성근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임성근이 투스타란 말이에요. 전두환이 투스타일 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임성근을 보면서 투스타 지키려고 이 난리를 치는 윤석열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전두환이 투스타에 쿠데타를 일으켰어. 생각보다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전두환 이게 투스타인데 간땡이가 모아가지고 투스타 주제에 쿠데타를 일으켜? 임성근을 보면서 전두환을 대입해 보니까는 진짜 어이가 없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최상병 사건이
윤석열의 탄핵의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해관계가 이 사건은 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냐? 과연 그럴 사람이냐? 그럴 이유가 없죠. 자기만 죽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 양반은 간첩 조작으로도 이미 걸려서 징계받은 인간인데 여기서도 내가 윤석열이 안 시켰고 나 혼자 한 거다 그래도 감옥 가거든요. 지금 이시원, 유재은 감옥 가는 거는 거의 확정이에요. 이게 주범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꼬리 자르기를 하면 이시원이나 유재은 쪽이 주범이 됩니다. 아니면 공범. 이게 법률적인 판단에서 공범과 종범의 차이가 커요. 공범과 종범의 차이가 큽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종범이 되면 죄가 매우 낮아져요. 그러면 이시원이나 유재은은 종범이 되는 선택을 할 거냐, 주범이나 공범이 되는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자, 요런 거 생각해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굳이 내가 윤석열 지키려고 내 목숨을 바쳐야 될 이유가 있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옵니다. 진술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시원이 주범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 정황으로 보면 이시원이 윤석열을 지시하지 않았고 내선에서 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게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대질신문하고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시원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기환 사령관도 경로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경로하고 지시를 내린 진술이 공통된 진술 몇 명만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탄핵이에요. 바로 탄핵입니다. 이거는 못 막아요. 이건 무조건 특검 가야 됩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윤석열은 무너진다. 저는 확실합니다.